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시승입니다. 신형 테슬라는 바로 오늘 3월 28일에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4월 2일부터 계약, 출고는 4월 말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테슬라로 보면은 출고 시스템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가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게 20km 정도 타보긴 했는데 제가 탄 차량은 바로 런치 시리즈입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 Y는 RWD, 롱레인지, 그리고 런치 시리즈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 트림은 구형과 동일하게 5,299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롱레인지는 215만 원이 오른 6,314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시승을 했던 런치 시리즈는 퍼포먼스 대비 101만 원 정도 오른 7,3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외장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자, 신형 모델 Y 주니퍼의 외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가 총 5가지였는데 신형은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퀵 실버 컬러고요. 또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글레이셔 블루가 신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글레이셔 블루도 봤거든요. 근데 퀵실버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한 파란색 물감이 한두 방울 정도 깃든 그런 컬러라고 할까요? 아무튼 신형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면부는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라이트로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 라이트 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라이트 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예뻐진 느낌이 듭니다. 현재 제가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비상등은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그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고요. 약간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아무튼 수직 형태의 이 주간주행등 때문에 훨씬 더 차체가 커 보이는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역시나 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차량은 런치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휠이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RWD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헬릭스 2.0 휠이라고 안쪽에 휠캡이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타이어 스펙은 20인치 기준으로 255의 40 타이어, 그리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휠아치 몰딩도 약간의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 범퍼가 적용이 되면서 스크래치에 약간 강할 것 같고요. 또한 안쪽에 서스펜션이 살짝 보이는데 승차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업그레이드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승을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직 방향지 시등을 안 꺼놨는데 이렇게 사이드실 쪽에 라이트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 사이드미러는 별도로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모델 Y는 충전구가 운전석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고요. 디자인이 이게 런치 시리즈라서 다른 음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라인을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뭔가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형 모델 Y의 후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바로 리어램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 모델 Y 주니퍼에는 일체형 간접 반사 리어램프가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리어램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뭔가 클리어 타입으로 한번 막아놓고. 근데 얘는 뭔가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은은하게 무드등처럼 뚫고 들어옵니다. 실제로는 발광되는 면적이 이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에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뭐랄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야간에 봤을 때는 시인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데 아직 야간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지 시등은 그 아래쪽에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오고요. 또한 RWD나 AWD는 없지만 런치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는 전용 배지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잠시 후에 실내에서 보여드릴 건데 웰컴 애니메이션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트렁크 리드 라인이라든지 아래쪽에 범퍼도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신형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 있고요. 용량은 과거보다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212리터가 늘어난 2138리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옆쪽에 보면은 2열 시트가 무려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오, 대박 사건.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이 되네요. 확실히 요거 하나만으로도 고급성을 많이 챙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평탄화도 비교적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차박을 했을 때에도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 플로우 매트를 들어보면 엄청난 광활한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충전기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좌우측에도 깊이가 정말 깊은 수납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연김에 제가 잠깐 앉아보았는데요. 와, 진짜 이게 일단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 공간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지 훨씬 더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한 플로어 이 재질이 뭐라 그럴까, 좀 융당 같은 되게 고급스러운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워도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누워볼까요? 이쪽에 제가 폴딩을 했기 때문에 누워보겠습니다. 오, 되게 편안한데? 오, 되게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도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고! 도어 키치는 구형과 똑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누르고 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빠르게 디스플레이 보세요. 이렇게 웰컴 사운드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테슬라 최초로 웰컴 애니메이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도어를 여니까 런치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도어실 플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RWD와 롱레인지는 없어요. 자, 이렇게 신형 모델 Y 운전석에 앉아보았는데요. 일단 루프가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긴 했는데 뭐랄까, 이게 지금 틴팅이 안 된 차거든요. 근데 틴팅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은소재에 열차단 필름을 한 번 더 덧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틴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기존 글라스 루프와 비교했을 때 열을 조금 더 차단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냉난방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한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주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느껴볼게요. 지금은 운전석 스티어링을 보고 계신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쪽에, 원래는 이쪽에 이 레버를 통해서 시동을 걸고 뭐 드라이브라든지 후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래서 시동을 어떻게 켜나 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에 뭔가 창이 뜨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드라이브로 전환이 안 돼요. 안전벨트 좀 잠깐 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벨트를 맸더니 주행을 활성화하려면 탭하세요 해서 브레이크를 밟을게요. 밟으니까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전진과 후진을 어떻게 하느냐, 레버가 없는데 바로 이 15.4인치 디스플레이로 하면 됩니다. 특히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D드라이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후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후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파킹, 주차하고 싶다 그럴 때는 중간에 이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저는 이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화면에서 시동부터 주행 레버, 뭐 다양한 기타 등등을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도 15.4인치로 좀 더 커졌습니다. 다시 제가 파킹을 했더니 시동이 꺼졌어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량은 배터리가 96%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46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형 모델 Y는 과거와 동일한 84.9kW 배터리가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476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게 449km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40km 정도를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오, 근데 제가 주행을 안 하니까 다시 또 시동이 꺼졌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차량에 관한 조작은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라든지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동일했죠. 그리고 과거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열선 통풍 이런 식으로. 왜 자동으로 되지? 잉? 전 누른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열선이 켜졌습니다. 아무튼 통풍 시트도 추가가 되어서 더 이상 여름철에 더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부터 뭐 시트, 뭐 열선, 실내 온도 조절, 그리고 다양한 매뉴얼, 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차 중에는 다양한 뭐 게임이라든지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테슬라 오너가 아니라서 이런 시스템을 많이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이거? 라이트 쇼? 야외에서 주차하고 쇼를 즐기세요? 이거 뭐죠? 쇼예요? 우와, 라이트 쇼가 또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 확실히 테슬라 브랜드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능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기능들을 도대체 언제 다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내 곳곳의 소재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런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런치 시리즈만 들어가는 비건, 블랙 스웨이드 이런 것들이 도어 트림과 또 대시보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실내 내장재가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조금 많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패브릭 소재라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덮어놔서 훨씬 더 고급성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싹 감싸고 있는 무드라이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처럼 야간보다는 밤에 봤을 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총 2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런치 시리즈는 이 안쪽에 전용 레터링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슬라이딩 방식의 엄청나게 큰 수납 공간,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2구의 컵홀더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용량도 과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죽의 재질이라든지 스티치의 마감 이런 것들도 진짜 완전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발전이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실내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블랙의 선택률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리고 룸미러는 디지털 룸미러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은 위쪽에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PRND가 있네요? 저 이거 지금 봤어요. 기어를 이 루프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 지금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룸미러에도 좀 제가 보이는데 기어 방식을 디스플레이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위쪽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킹이고 안전벨트를 매면은 드라이브라든지 후진이 가능한 거죠. 야, 루프 쪽에 기어 방식이 있는 차량은 저 살면서 처음 봅니다. 아무튼 이쪽에도 같이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선바이저는 과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램프가 같이 나오는 미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일단 2열에 오니까 개방감이 확실히 좋네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열 센터 중앙부에 보시면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은 물론이고 열선이라든지 여기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동영상 서비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블루투스도 가능하네요. 어머나. 아니, 왜 이렇게 좋아졌죠? 이거는 과거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이렇게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랄까 약간 사이버 트럭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공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안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탔는데 뭔가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막 프리미엄, 럭셔리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좌판이 살짝 스몰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신형 모델 Y는 이 좌판 있잖아요. 엉덩이 쪽 여기가 8.4cm 정도가 길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훨씬 편안합니다. 뭔가 집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과거에는 뭔가 좀 X 스몰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게 17mm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딱 머리를 받쳤을 때 구형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시트의 변경만으로도 착자감이라든지 더 가서는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피로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센터에 있는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2열도 생각보다 꽤 탈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열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레그룸이 지금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라스 루프 보이시죠? 공간은 플랫폼이 변하진 않았지만 시트가 변하고 또 약간 자잘자잘한 그런 옵션들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지금 시승 행사를 와가지고 운전해 주실 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네, 2열 시승기도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시승을 하러 떠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현재 배터리는 95%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6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한 25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고속도로 주행 한 7, 그리고 막히는 주행 3, 7대3 그 정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전비가 5km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는 런치 시리즈라고 모델 Y에서 이제 최상위 트림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퍼포먼스 트림이 있었죠. 근데 국내에는 퍼포먼스 대신 요 런치 시리즈가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치 시리즈 말고 또 옵션이긴 한데 부스트 모드가 추가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RWD나 롱레인지에서는 아예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켜놨더니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따로 작동이 됩니다. 신형 모델 Y는 앞서 이제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되고 판매까지 되는 모델 3 하이랜드하고 비슷하게 하체를 컴포트하게 풀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안 좋은 노면 포트홀 구간 승차감이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모델 Y를 막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델 Y가 뭔가 중형 전기 SUV 치고 하체가 좀 단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방직턱 노다지입니다. 다시 한번 방직턱. 오, 이게 화면으로 봐도 좀 편안해 보이죠, 제가? 한 번 더. 방금 방직턱은 높이가 진짜 높은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체가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델 Y가 뭐 상품성이 괜찮은 전기차긴 했지만 승차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진짜 많았거든요. 충격의 흡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모델 3 하이랜드를 아쉽게도 시승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거의 다른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반적인 내연기관 중형 SUV 정도의 하체 감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뭔가 테슬라스럽지가 않은데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19인치보다 타이어 편평비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진짜 높아요. 44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승차감이 많이 손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하체가 약간 단단한 차들은 승차감이 약간 불편하지만 대신 고속 안정성과 아니면 퍼포먼스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데요. 일단 저는 풀악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과거와 비교하면 신형 모델 Y는 정말 데일리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감각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신형 모델 Y가 마음에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차감도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되게 막 논밭, 지금 여기가 사실 충북에 왔거든요, 제가. 모델 Y를 시승하려고 내려왔는데 아무튼 실내 방음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형 모델 Y는 흡차음제 도입을 좀 더 확대시켰다라고 하고요. 또한 20인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전기차 전용이 아닐 때와 비교했을 때 로드 노이즈로 좀 많이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어쿠스틱 글래스가 들어가 있어서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한 21%에서 22% 정도 좋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행할 때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현재 시속 80km로 달리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있잖아요. 과거는 뭐랄까 좀 텅
하고 닫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 도어 실링의 마감과 소재가 좀 더 쫀쫀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는 이 측면부는 없기는 하지만 이 유리를 제가 만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랄까 유리 두께가 좀 더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살짝 부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은 전기차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부 소음, 로드 노이즈도 전기차 전용이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편안하긴 하거든요, 조용하고. 근데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 흡차음제 면적도 확대가 되었고, 아무튼 이런 하체 부품들이 좀 더 달라졌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 한 번 더 이음새 구간 갈게요. 이런 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0인치 휠인데 와, 충격을 진짜 많이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약간 오프로드는 아닌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도 충격도 많이 막아주고 로드를 뚫고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수 많이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테슬라 모델 Y는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별도로 뭐 패들 시프트로 조작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소됨 그리고 표준 온 오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감소됨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실행을 시켰을 때에는 진짜 웬만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을 정도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빠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다면은 좀 가속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너무 급한 회생제동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형 모델 Y에 들어가는 지능형 회생제동은 진짜 내 운전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속을 할 구간이야. 그러면 가속을 쭉 했을 때는 알아서 회생제동을 거의 안 써주고 있고요. 지금처럼 뭐 화물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저속으로 가야 되는 구간 그런 데에서는 또 알아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전용 도로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시내 구간에서도 잠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완전 멈춤,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회생제동을 켰고요. 여기서 꺼볼게요. 쭉 엑셀링하고 발을 떼겠습니다. 근데 표준으로 해도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이 조금씩 개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속이 됩니다. 여기서 감소됨으로 한 다음에 엑셀에서 페달을 떼보면 이 개입되는 양 정도가 다릅니다. 확실히 감소됨으로 하니까 좀 더 회생제동 개입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테슬라 측에서는 기존 모델 Y와 비교했을 때 신형 모델 Y, 그러니까 주니퍼는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52% 정도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타더라도 체감이 될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를 탈 때마다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호 때문에 정차가 되어 있는데 전방에 있는 이 트럭이라든지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지금 빨간불인 것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방금 옆에 대형 트럭 지나갔거든요. 근데 외부 소음 유입도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RGB 컬러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핑크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보라 색깔을 좋아해서 파플로 설정해 둘게요. 옆에 대형 트럭 와 있는데 진짜 소음이 잘 안 들리죠? 제가 창문 열어볼게요. 오, 방음도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트랙션 컨트롤 모드라고 제가 타고 있는 런치 시리즈는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듀얼 모터 시스템. 그래서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대응력이 좋다고 합니다. 따로 이렇게 모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런치 시리즈에서는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부스트 모드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트 모드를 추가했을 경우엔 제로 빼기 4.3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시승차는 부스트 모드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디스플레이로 기어를 조절해야 되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 보안 시스템도
많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을 잃고 막다른 길에 오더라도 스무스하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약간의 와인딩 코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모델 Y는 스티어링 휠 모드를 총 3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가장 가벼운 무게로 다녔고요. 이번에는 중간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되게 뭐랄까 중형 SUV 치고 굉장히 가벼운 핸들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표준으로만 해도 뭐랄까 무게가 좀 약간 묵직해지면서 무게가 조금 더 묵직해지면서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 구간 가고 있는데 표준 모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무거운 저항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무게를 가장 무겁게 현재 세팅을 해놓고 코너 구간을 돌아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안정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과거에 특히 초기형 테슬라 모3라든지 Y 같은 경우는 무거운 저항으로 했을 때 스티어링 휠 무게가 진짜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돌리라고 만든 건지 뭔지 막 그 정도까지였는데 신형은 좀 이런 정도를 잘 지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저항이라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시승 행사라서 정해진 지역 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초행길이거든요. 난생 처음 와보는 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막 길도 방금 잃었고 또 신호 보느랴 내비 보느랴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두서없이 나가고 또 방금도 약간의 와인딩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코너진 그러니까 약간의 굽이진 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본격 와인딩도 신형 모델 Y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저항력은 표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다녔습니다. 이게 서스펜션하고 연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연동이 되겠죠. 보통의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이런 식으로 좀 세팅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델 Y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다녔고요. 컴포트 모드로 다녔을 때에도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즉각 토크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런치 시리즈 같은 경우는 AWD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감이 더 좋죠.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도 동일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환산 시에 340마력대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3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꽤나 괜찮은 정도의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서만 이렇게 그 맥셀링을 하더라도 구동력이 엄청 좋습니다. 화끈해요. 아주 화끈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페달 감각이라든지 엑셀 피드백이 훨씬 민첩해졌습니다. 그래서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약간 토크 스티어. 야, 약간 휠스핀 나면서 아니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이게 체감상으로는 400마력대에서 500마력대의 힘을 타는 것처럼 토크감, 구동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박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와, 진짜 막 달려나가 막. 이야. 아니 제가 이게 초행길이라 가지고 오늘은 완전 초고속 영역으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도 안 좋은데 와, 진짜 파워풀하다. 대박. 자, 코너 구간 지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고속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차가 잘 나가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잘 나가는 차를 타면은 계속 밟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신형 모델 Y도 자꾸 밟게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밟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가속 모드가 컴포트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엑셀을 밟자마자 이렇게 바로 즉각 토크감이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스트 모드가 옵션으로 따로 추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부스트 모드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출력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파일럿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여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근데 얘는 지금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FSD는 참고로 추가 옵션이라서 가격은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쉽게도 시승차는 FSD가 없어가지고 완전한 주행 보조를 다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핸들을 조금만 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레인보우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것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차선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핸들 보조는 그래도 뛰어난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에 코너길입니다. 저거를 과연 얘가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방금은 저 차단봉을 박을 뻔했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FSD 옵션이 미탑재가 되어 있어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정도의 퀄리티는 갖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테슬라 하면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옵션을 안 넣으면은 비슷하다. 비슷하다입니다. 아무튼 오늘 한 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전비는 6km 정도가 나오고, 원래 100% 완충 상태에서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딱 10% 썼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90%예요. 90%일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39km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배터리 효율이 조금 더 좋아져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게 지능형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게 어린이 보호 구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최대 30km까지 딱 뜹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가 지금 이게 감속하세요 라고 마름모가 있었거든요. 도로에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인터페이스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GPS 기반으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 본토에서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가 그냥 알아서 가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는 미국 차니까 어찌됐든 간에 GPS 이런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줘서,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살잖아요. 그러면 저는 테슬라를 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운전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오늘 신형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 저는 가장 비싼 트림인 7,300만 원대거든요, 얘가. 이제 런치 시리즈도 뭐 괜찮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변동이 아예 없는 RWD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도 너무 편해졌고, NVH도 조용해졌고, 그리고 옵션도 좀 더 풍부해지고, 근데 가격은 동결이야. 그러면은 RWD를 안 살 이유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 런치 시리즈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승차감의 변화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제일 드라마틱하게 느껴졌고요. 또한 실내 정숙도도 위급을 상회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RWD는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런치 시리즈를 시승을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RWD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